이델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델리의 4번 타자. 자,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아주 풍족한 시간 그리고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2025년 섹터별로 홈런왕 레이스 후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후 2시 20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말로 홈런 코너에서 멋있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벌써 시작한 지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세 자릿수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말로 홈런 종목이 1월에 목표가 3개입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4개나 목표치에 도달했죠. 그래서 초과 달성을 한 상황인데 제가 2월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요 섹터 다 정리해드린 부분 중에서 아마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벌써부터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올해 2025년을 놓고 보면은 세 자릿수 수익 정도가 아니라 전 텐베거를 노리고 시작을 해야 우리가 꿈이 크면 파편도 크다라고 하죠. 그래야지 최소한 2~3배, 좀 크게는 4~5배까지도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내 계좌에 하나하나 들고 있다 보면은 수익이 계속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종목 텐베거도 좋지만, 당연히 기분 좋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 계좌가 텐베거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 투자 자금이 지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텐베거가 되면 1억 원이 되겠죠. 그럼 좀 넉넉한 시드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텐베거가 또 되면은 10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10억 원에서 텐베거가 되면은 이제 거액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100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노리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텐베거를 노려야 파편이라도 커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 많게는 뭐 4~5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다. 종목별로 순환해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내 계좌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하면은 저 워렌 버핏도 1년에 20% 정도 수익이다. 근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는 내년 정도면은 텐베거까지는 모르겠지만 텐베거에 육박하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당연히 만족스럽겠지만 내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가 왔다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제 코너가 말로 홈런 시간인데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간에 말로 홈런이라는 단어보다 트럼프라는 이 이름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말로 홈런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트럼프가 이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이룩하지 못한 많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히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행정서명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트럼프 정권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관세는 첫 번째 서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뭐냐? 첫 번째는 바이든 지우기입니다. 자, 바이든 지우기를 하면서 이제 이 공화당의 지지층인 석유화, 이 텍사스 쪽 지역 부유층의 이런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이런 정책을 먼저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일 먼저 한 거, 트럼프 사진에 이렇게 서명한 거 찍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1세대 때도 탈퇴를 했었고, 바이든이 가입을 하고, 트럼프가 또다시 탈퇴를 한다. 트럼프는 억지로 친환경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억지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트럼프는 친환경 무조건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 아니, 이 사람이 석유가스 쪽에 시추를 더 강화를 하고, 이런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이 부분 나와 있죠.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지우기 하면서 친환경을 이렇게 탄압을 하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트럼프가 친환경을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출신이 기업가이고 협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미국인들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진행하겠다.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억지로 투자를 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탄소 제로 같은 경우도 2040년에서 2050년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당장 억지로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는 지금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투자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2040년에서 50년에 탄소 제로가 안 됐다라고 해서 미국이 멸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미국은 그렇게 조금 늦춰졌다라고 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업 자체에서는 잘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이런 강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그리고 억지로 이제 친환경 사업에 그린 뉴딜에 투자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필요한 부분은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트럼프 1세대라면은 저도 이 사람이 친환경을 무조건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오른팔 중에 한 명으로 올라선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예요? 테슬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건 또 다른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보조금 받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흑자 전환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입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요즘 같으면은 쇼츠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뭐예요? 지금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라고 안 해요.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도 대체할 수 있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로봇택시를 개발하라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이제 트위터를 인수해서 xAI라는 AI 기업까지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진짜 천문학적인 이런 투자 자금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AI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 이거를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입을 해서 이 AI 시장을 본인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오픈 AI랑 사실은 사이가 좀 안 좋기도 하고 그 메타랑도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니까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는 이미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1위 기업이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다.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최근에 LA 산불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관련된 뭐 CCU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라고 해요.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해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탄소 포집 관련주 기술력 보유한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 흐름 나왔죠.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위험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미국에 도움되는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뭐예요? 이 북미 조약이죠. 기존에 나프타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깨고 UCMS, MCA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통해서 특히 ม็xi코를 통해서 어디가 들어옵니까? 중국이 우회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생산업들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뭐 관세를 1000%를 때리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방어를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한미 FTA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재협상 하자고 또 얘기하겠구나.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불리하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자동차를 팔고 소고기를 팔고 해서 미국이 이득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관세 장벽을 내리니까 현대차가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나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이룩하고 유럽까지도 퍼져나가더니 글로벌 3위까지도 판매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아니 미국 자동차에 팔아먹으려 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있네? 현대차 왜 이렇게 잘해?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하면서 누굴 봤죠? 일론 머스크를 쳐다봤죠.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환호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이 시대가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트럼프가 부동산 중심이고 인프라 중심이고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인프라를 이 땅을 개척하고 이런 부분에다만 국경을 개척하는 부분에다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당연히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니까 할 테지만 이제는 AI 쪽에도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최첨단 쪽으로도 더 시야를 넓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항공 쪽, AI 쪽 이런 최첨단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에너지도 뭐 SMR이나 이런 쪽은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휴머노이드로도 얼마나 많은 전력이 들어갑니까? 지금은 무선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충전해가지고 배터리를 가지고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이런 최첨단 시대에 나가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꽉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학적으로 이제 김정은 핵 보유했다. 나는 그와 친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 나온 얘기인데 이게 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관건이 걸려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중인데 이제 끝나갑니다. 이 휴전 협상이. 그래서 이 휴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연장한다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과거에 휴전 국가였다가 전쟁이 재개된 거예요. 새로운 전쟁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도 휴전을 할 수 있다. 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조만간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했고 시진핑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도 와가지고 이제 좀 합세해라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자간 이제 협정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시대의 초반 흐름, 중반은 좀 다를 겁니다. 초반 2년 정도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손에 꽉 쥐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안 나온 건 조선이나 이런 부분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주도주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전쟁 관련돼서 이제 방산이나 재건 쪽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해가지고 관련된 업종을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조금 모르겠는데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템베거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오시면 돼요. 제가 전체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이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핸드폰 카메라 켜가지고 카메라 어플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은 영어로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 다 있으실 텐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꼭 필요한 뉴스들 가져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과도한 정보를 전 생산해서 올려드리지 않아요. 너무 많으면 읽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전 하루에 제한된 부분만 올려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잡아가고 이 흐름의 트렌드, 그리고 트렌드를 잡았을 때 매도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매도가나 이런 부분을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오시면은 종목들 이렇게 올라온다. 자, 일본 금리 인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거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 전략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시면은 BHI에서 벌써 80% 제가 이거 마켓나우 2부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방송 때 올려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벌써 80%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멋지게 올라오고 있죠.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제 특히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미리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SMR 봐야 됩니다라고 강조해드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 어렵고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중간 저항 13,5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만약에 13,500원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된다. 적어도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넘어가면 다음 저항은 25,000원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밴드 오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딱 켜서 지금도 하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QR코드 딱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지 누르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죠. 요거 이번 주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상품 가입하기 누르시면은 저와 함께 매일매일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 시간 안에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로 없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야구에 맞춰서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투수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이 TC본더 쪽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HBM 시장의 패자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배거를 달성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0배거 달성된 이후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인더, 그러니까 하나 정밀기계에서 TC본더를 개발해서 SK하이닉스에 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하실 텐데 이것도 핑계가 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르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10배 이상 올랐는데 당연히 쉬어야죠. 그래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제가 말로 없는 코너에서는 요거 7만 원대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 이제 말로 없는 코너는 이제 제가 3로타로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요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100%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말로 없는 종목은 아니라서 말로 없는 이 순위 집계하는 데는 집계가 안 돼요. 그만큼 말로 없는이 엄격한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미반도체 지금 12만 원 돌파해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 종목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투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5이닝을 9이닝 중에 5이닝을 이제 맞춰야지 선발투수 요건이 갖춰지죠. 충분히 갖춰질 수 있고 5이닝이 아니라 거의 7회 이상 이 끌고 갈 수 있으면 선발투수가 이제 능력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잘하면 9회까지 완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입니다. 1번 타자로 볼 수 있는데 1번 타자는 좀 발 빠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가요. 실제 야구에서도 1번 타자는 발이 빠른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특이하게 번트를 댄 다음에도 뭐 빠른 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1루에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 미국의 그 XAI랑 또 뭐 변압기 쪽에 계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전력기기 쪽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전력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빅테크들이 이제 전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구매를 하고 사오고 직접 투자를 해서 태양광이든 지열이 됐던 SMR이든 다 본인들이 직접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전력의 일부는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력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최태원 회장이나 이제 젠슨왕이 들고 다니는 HBM 있죠, 이렇게. HBM은 우리가 생각하는 D램 같은 경우는 단면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쌓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SK에서 1000단까지 1000층까지 쌓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쌓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에 아파트 2동의 전력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발전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원자력을 이용한 SMR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미국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기술력 중에 이제 가장 안전한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또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기술력이 없어요.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데 독일은 조금 여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좋아하죠. 우리나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전력기기 관련주도 한 종목 정도 여러분들 꼭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덱스터입니다. 자, 이번 타자는 보통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됩니다. 발도 좀 빠르고 적당히 1번 타자 다음으로 보통 2번 타자가 발도 빠른 편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번트라든지 아니면 치고 달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좀 이제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저는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 이 VFX, 이 특수효과 쪽이 드라마나 영화 쪽에 계속 들어가면서 과거에는 좀 맑고 깨끗한 이런 장면이 많았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이게 게임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 시장, XR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수효과 시장이 다재다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엔터부터 시작해서 엔터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까지 연동된다. 그래서 작전 수행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한 이 덱스터 같은 경우 저는 10,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타자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전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AI 쪽으로 해서 올해 하드웨어에서 작년에 하드웨어였고 올해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물음표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음표란 말이에요. 클라우드 기업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픈 AI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오픈 AI 소스를 이용하던 해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이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이 그 공학자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HBM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대장주는 올해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조금 전에 한미반도체, 뭐 테크윈, 뭐 리노공업, 뭐 ISC 등등 이런 HBM 관련주들이 첫 번째 1순위 대장으로 먼저 움직여야지 나머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올해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린다. 브로드컴의 시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스마트폰이든 아니면은 우리 드론 같은 경우도 있고 미사일 같은 경우 각자 하나하나 휴머노이드 로봇도 각자 하나하나에서 클라우드에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산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전력을 아낄 수 있고 용량을 아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개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력기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력시장 이렇게 엮인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맞춤형 반도체 얘기하고 전력까지 얘기 나오면은 저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전력 반도체 중에서 미디어텍과 퀄컴의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반도체 이 기술력에 대해서 원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브로드컴의 맞춤형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제주반도체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지금 너무나도 바닥권이고 지금 15,000원 구간 뭐 1차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쉬고 나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15,000원 넘어가면 제대로 출발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하는 지하실이고요. 15,000원부터가 1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3번 타자 제주반도체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망의 4번 타자예요. 우리 말로 홈런 가능성이 정말 높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홈런 타자를 보통 4번 타자에 많이 포진을 하죠. 요즘은 트렌드에 따라서 3번에도 포진을 하는데 그래서 3번, 4번에 여러분들이 좀 주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타자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중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공장 실사까지 마치고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호 항암 신약의 타이틀을 땄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조금 지연됐죠. FDA에서 이제 반려되면서 조정을 해라. 이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 신약에 대해서 놓쳐버렸어요. 레이저 티닙이 렉나자가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1호 신약을 받았고요. 아마 2호 신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은데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과거에도 이제 이 기업의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이제 공장 생산 시설의 문제인데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 실사를 이달에 마쳤고 이미 맞춘 상태고 이달 말에 하순 정도에 해가지고 이제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FDA랑. 그러면은 만약에 FDA 한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당겨져서 2월 하순이나 3월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 실사나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감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의 벽은 기존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19개월대로 이제 20개월이 마에 20개월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20개월을 단숨에 돌파해서 22.1개월을 달성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바로 4번 타자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딱
저희 밴드 교육방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밴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 오시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 딱 켜서 찍으시면 됩니다.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네요. 자, 문자로 샵 3772 누르시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나오는데 거기에 이재선 누르시면은 이제 안내 드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드린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나는 이 카메라 이거 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 문자로 샵 3772 여기 숫자 나와 있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재선 보내시면은 링크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시면은 제가 많은 것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릴레이 방송합니다. 이런 공지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뭐 현대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은 그저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런 거 올려드리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딱 깔끔하게 한 줄 한 줄에서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긴 거 볼 거면 그냥 뉴스 보시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는데 디테일하게는 뉴스 기사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정리해드린다라는 거. 녹시자 MS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적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 올려드리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또 핵심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방송 나오면은 뭐 신대 가던 이제 주식 클래스건 강의 자료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요거 클릭하시면 크게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러분들 소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 문서 파일로도 올려드리니까 요거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이거 장 마감하자마자 공시 올라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빠르게 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들으신 분들은 어제 시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 오늘 상한가, 중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시 같은 경우를 올려드려요. 여러분들이 공시 계속 찾아갖고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거 중요한 부분들. 이스페타시스는 유일한 리스크가 이제 뭐 제이오를 인수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유상증자 하는 뭐 한 3천억 부분이 제이오 인수에 해당되죠. 이 부분이 문제였는데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공지사항도 여러분들 저희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은 이번 주까지인데 요거 들어오셔갖고 클릭하시면 저희 문자반 요거 가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상품 가입하기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R코드 촬영하시거나 샵 3772 이재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5번 타자. 자, 누로메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서부터 한번 싹 치고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선박 쪽에도 뭐 로봇 이용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뉴로메카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3만원 위쪽에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제주반도체 말씀드렸죠. 15,000원 아래는 지하실이고 15,000원이 1층입니다. 자, 뉴로메카는 3만원 아래가 지하실이고 이제 1층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층부터 해서 앞으로 고층 건물까지 쓱 쌓아 올려야겠죠. 자, 테슬라의 CEO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CEO 이제 같은 경우도 알트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번에 피지컬 AI 얘기하면서 로봇 관련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여러분들이 올해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걸 제가 1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콜옵션 당연히 행사할 겁니다. 이거 작년부터 준비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로보틱스 같은 이런 사명 같은 경우도 이미 특허 등록 다 해놨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12월부터 계속 시작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계속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익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금 혹은 수익금의 한 절반 정도씩 해서 수익 날 때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저는 이 4만원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혈입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색조 화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ODM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EM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대로 만들어 주시오 하면 위탁 생산만 하는 거고요. ODM은 내가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당신들 택을 붙여서 가져가시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조율은 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CNC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색조화장 브랜드 이 ODM 기업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또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몇 배가 올랐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잠깐 휴식 시간이 필요해서 작년 하반기에 휴식을 취한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양봉이 발생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기존에 있던 이 주가 자체는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화장품 관련주 보신다, 뭐 관심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CNC 인터내셔널 쪽도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없는 종목에도 이 종목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저는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 대신 당장은 아직까지는 첫 번째 양봉, 이 하락을 이겨내는 양봉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타자는 그린 케미칼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친환경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CCUS, 이 탄소 포집 기술 쪽으로 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도 서로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한 부분이죠. 이런 대화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이 뭐 친환경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풍력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트럼프가 친환경을 무작정 싫어하는 게 아니라 풍력은 싫어하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쪽에 에버딘이라는 지역에 그 트럼프가 골프장을 하나 지었는데 이 골프장 옆에 풍력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뭐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영연방 법원 쪽에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10년이 넘은 일이에요. 트럼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예쁘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골프장을 지었는데 그 옆에 풍력단지가 들어섰다. 왼수 같을 거예요. 그래서 풍력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다른 뭐 태양력이나 뭐 SMR이나 뭐 관련된 다른 쪽은 별개예요. 지열이나 이런 데는 다 별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같은 경우도 최근에 LA 산불 이슈 나오고 하면서 더욱더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CUS 기술력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기업이 그린케미컬입니다. 저는 이 기업이 10,000원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그런 거지 10,000원 아래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계속 꾸준히 움직였었던 13,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주가권에서는 기본적으로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CCUS에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친환경의 시대가 빠르게는 아니어도 서서히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린케미칼도 서서히 주가 밸류를 계속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편안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아무 친환경이나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책적으로 집중되는 분야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거 주식시장 격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책에 반하지 말고 정책에 편승할 수 있는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친환경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입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잘 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네온테크예요. 제가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조금 전에도 김정은 핵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쟁 국가 요즘 무기가 뭘로 가요? 미사일로 가는 거 일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다 드론으로 포격을 하죠. 자, 그러면은 드론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도 계속 하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도 올해 안에 드론으로 군사 무기, 군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기술력은 있습니다.
자, 네온테크는 사실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드론 행사 같은 부분에서 우수 공격 드론 쪽에 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는 또 최우수 드론상도 수상하고 하면서 드론 쪽으로 해서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쪽에는 아주 으뜸이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하나그룹이나 아니면 LIG넥스원이나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카이 같은 기업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중소형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방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각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드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부분 있죠. 우리 플라잉카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이 얘기 나오죠. 과거에 백투더퓨처라던가 이런 너무 오래된, 저도 어릴 때라 기억도 잘 안 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은 차가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아닌데 땅에서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플라잉카에 대한 관련된 기술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조금 조용하지만 UAM 관련주 쪽으로도 함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드론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UAM에 대한 기술력, 이 부분에서 양쪽에서 올해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이제 1차 상승정도 나오고 예쁘게 쉬고 있어요. 아직 3,000원도 안 넘어갔는데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3,000원을 넘어가야 1층입니다. 아직까지 지하실이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육방에 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끝나기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카메라 앱 딱 켜가지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희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사, K사 우리 아이디는 다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디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문자 샵 3772로 해서 이재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 나는 편하게 링크 그냥 할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100원의 정보 이용료 내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시면은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드려요. 이런 공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 보기 어렵잖아요. 난해하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 줄로 해드리죠. 아시아경제가 그냥 최대주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개장 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올려드리고 없으면 또 안 올려드려요. 전 쓰잘데기 없는 거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와서 오히려 정보 홍수 시대가 돼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딥페이크라던가 아니면은 페이크 뉴스 같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꼭 필요한 것들만 소수만 딱 간추려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다른 것들 이제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인 효과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다 올라오고, 제가 모방을 한다거나 하면 그런 거 다 올라오고, LX 일렉트릭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해드렸는데 어마어마하죠. 실적 성장이. 지금 이게 출발 단계에 있는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S 가정 같은 경우도 제조와 반도체 말로 없는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편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매수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욕심이 더 나서 그래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내가 1%, 2%라도 수익을 더 내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봤던 가격보다 1% 내려오면은 그게 또 아까워서 매도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미리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10,000원인데 대응 가격이 13,000원이에요. 그럼 미리 알고 있으면은 3,000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죠. 미리 팔지 않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미리 팔아서 나는 아이고 3%, 5%만 올라가도 팔았는데 편안하게 30%까지 기다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제가 또 올려드리죠. 지금 거래대금이 좋다, 거래대금이 안 좋다, 이런 부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 보고 거래대금이 좋으면은 좀 보유를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고, 거래대금이 안 좋으면은 매도를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저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는 그래도 혼자 판단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요거 문자만 받으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냥 볼일 보시다가 문자 오면은 확인하고 함께 하시면 따라만 하시면 되는 구간이니까 저희 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루닛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9번 타자에 온 이유는 지금 이거는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1층까지 올라온 다음에 2층 한번 내려오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9번 타자에 온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타순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야구는. 1번부터 9번까지. 그런데 9번 타자는 타력이 안 좋아서 9번에 있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타력이 제일 안 좋은 선수가 8번에 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9번은 1번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순환의 끝자락에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뭐 60갑자라고 하잖아요. 60 그 갑자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개해년입니다. 제가 개해년생인데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년으로 이어주는 마지막 이 단위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9번 타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내 계좌를 한번 멋지게 끌어올린 다음에 1번 쪽으로 해서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루닛 같은 경우가 어느 타선에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3번 타자, 4번 타자, 1번 타자 다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른 선수들한테 좀 양보를 하고 9번 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다른 후배들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앞에 다른 잘난 선수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희생해서 양보하고 이 구간을 조금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와 AI를 연결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게 바로 루닛이 아닌가 싶어요. 의료 AI 기업으로 해서 이제 뭐 유방암 이제 영상 진단 솔루션으로 유명하죠. 미국의 FDA에서 꾸준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JLK가 또 바로 승인을 받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루닛, 뭐 뷰노, JLK,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이번 CES 같은 경우만 해도 노을이 이제 부스를 설치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뽐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AI, 원격 진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들 자체가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사실 우리 병원에 가면 뭐 굿닥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중소형사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발전이. 그래서 원격 진료보다는 의료 AI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의료 AI가 장점이 뭐냐면요. 이 의사분들을 대신해서 영상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판단력이 주관적이 들어가는데 AI가 더욱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거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의사분들 이제 의대 정원 늘린다라고 하니까 파업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처럼 의료 AI 같은 경우는 또 의사분들의 영역을 또 침범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고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기계한테 맡기느냐.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때그때 데이터를 다 찾아보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의사분들도. 특이한 케이스 있거나 큰 수술 있으면은 데이터 다 찾아보신단 말이에요. 과거의 수술 데이터, 외국 수술 데이터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AI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나 이런 부분을 사실 의사분들이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좀 대립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보는 국가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FDA에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 내용 중에서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승인을 해주고 앞서 나가게 본인들이 먼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의료비도 비싸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그냥 다 활용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 진출해서 제일 중요한 거 기술력 있는 건 좋은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겠죠. 그동안은 이런 산업이 있다라고 이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루닛하고 뷰노가 올해 상반기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흑자 전환되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의료 AI 쪽에 붐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요 확인이 필요하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남긴 했을 텐데 4분기에 흑자 전환되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아마 올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은 작년에 뭐 2분기, 3분기 정도에도 뷰노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될 수 있다,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가 업계에선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작년 3분기까지는 흑자 전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의료계에 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명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올라가는 이런 기업으로서 루닛 9번 타자. 저는 이 종목 10만 원 아래에 있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그냥 지나가는 자리고 10만 원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얼만큼 가느냐는 이 기업의 실적과 역량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가 바뀌는 게 당연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지금 처음 드린 게 아니라 4만 원 아래 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8,400원은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요거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눈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4만 원 이하에서는 4만 원 이하에서 싸게 모아가는 전략이었고 확대해드릴까요? 이렇게 자 밴드를 통해서 38,400원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제가 이 종목도 이제 8만 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8만 원 돌파 시도하는데 저는 거래대금이 아직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다?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차례 그냥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전 마음에 안 드니까요. 거래대금이 좋다? 그러면은 조금은 줄이더라도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8만 원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 루닛이 제가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니까 저항을 돌파할 땐 거래대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다. 이런 종목을 한 차례 수익 실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6만 원 구간 정도에서는 다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우리 이미 38,400원부터 관심 갖고 이 85,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미 충분히 수익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매도 가능까지 다 올려드리고 알려드린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폴이라고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나오는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작년 10월부터 소개를 해드렸고 이 그룹주 전체를 소개해드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필두로 해서 제가 이스소프트랑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이 다 최소 50%에서 100% 이상 상승률을 보였죠. 이미 세 자릿수 상승률까지 나온 섹터입니다. 자, 왜 이 종목, 이 섹터들이 좋으냐? 이 종목도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고점에서 밀린 게 커서 그러지 사실 요거 4,000원대부터 해서 7,000원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50% 이상은 다 올라왔어요. 이 관련 종목들이. 자, AI 관련주고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에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오피스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AI 오피스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뭐 챗 GPT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AI 시스템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 붙여놓고 나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쓰세요라고 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뭐 노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AI 오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AI만 붙여놓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돌파해낸 기업이에요. 자,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고 있는데 테슬라의 차량에 자율주행 차량에 웹 오피스를 장착시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도 이력서가 예쁘면은 이직을 하거나 입사를 할 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이력서다. 테슬라랑 거래를 했었다. 테슬라의 웹 오피스에 탑재가 됐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이 테슬라 차량에도 들어갔으면은 괜찮은 기업인가 보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하순에 탑재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지 하나 척 하고 올려줄 수 있는데 엄지를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얘기 나와요. 애플에도 탑재가 됩니다. 우리 비전 프로 여러분들 아시죠? XR 기기에 이 VR 기기죠. 이 VR 기기에 이제 탑재가 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칸을 봤더니 애플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들, 가장 유명한 기업들, 최고의 미국 기업들, 시총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탑재가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할 건 아니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쪽에 진출을 했죠. 오비고와 함께 글로벌 자율주행 완성차 시장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업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전 프로에 탑재가 됐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가상현실 기기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기기에 다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이제 웨어러블 시기가 되고 온디바이스 AI가 발전하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뭐 냉장고 같은 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 밥솥 같은 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탑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웹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이 PC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5년 섹터별 홈런왕 레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즐겁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선발 투수부터 마무리 투수까지 깔끔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뭐 4번 타자나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종목명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렸죠. 이쪽에 오셔가지고, 자, 저희 밴드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게시글 오시면 제가 오늘 6시에 정확하게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강의 자료까지도 다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들어와 있던 이제 종목들까지도 종목명이랑 해서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고 설 연휴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육 받으실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은 제가 이 밴드를 통해서 공지 올려드리고 교육이나 이런 내용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와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함께 하시고 교육 자료 받아가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여기 이데일리온 오시면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상품 가입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드리면 여기 있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함께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혜택도 드린다라고 하니까 뭐 거의 한 15만 원 상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혜택도 드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데일리의 4번 타자 이재선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